프란스병원 대장 항문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혁이라고 합니다. 지금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염증성 장질환에 있어서 특히 크론병이나 배체 질환, 또 뭐 궤양성 대장암 질환 환자분들이 꼭 대장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항문 질환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항문 질환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드리고 또 그 치료 방법도 상당히 또 애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항문 질환을 관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치료법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서 항문 주변 질환을 보시면 그 대표적인 걸 보시면 치열, 그다음에 농양, 또 치루, 이게 이제 보통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치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항문 주로 이제 뒤쪽 엉덩이 쪽으로 6시 방향이라고 그러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갈라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빨간 피가 배변시 나오거나 또 통증이 심하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을 볼 때는 특히 그 증상이 심하고요. 농양은 항문보다는 좀 더 옆쪽에 좀 더 멀리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항문 안쪽에서부터 보통 감염이 시작해서 고름이 이렇게 차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열감과 함께 발열 증상 그리고 심한 통증을 수반하게 됩니다. 치루는 보통 이런 농양이 터지면서 구멍이 생겨가지고 항문 안쪽과 연결된 길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통증은 감소되지만은 이 길이 계속 남게 되면 이 외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고름이라든지 변 같은 지저분한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속옷에 계속 묻는다든지 불편감, 그리고 때로는 이게 섣불리 막혔다가는 또다시 농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는 크론병 환자 한 20에서 60%에서 발생하고 배체 환자분에서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암 환자에서는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어쨌든 이런 염증성 장질환에서 동반할 수 있는 항문 질환이 되겠습니다. 치료 목적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겁니다. 통증이 있고 지저분하고 생활할 때마다 앉아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피도 나오고 통증도 있고 열도 나고 그래서 배변장애라든지 통증 분비물을 완화시키고 또 변실금을 방지하는 게 치료 목적이고 여기에 수반되는 장을 절제하는 그런 경우도 최소화시키는 게 치료 목적이 되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대표적으로 약물을 써서 치료를 한다든지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 이거보다는 좀 더 약한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우리가 하게 되고요. 먼저 치열, 각각 증상 질환마다 어떻게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열은 이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식이 변화를 통한 배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치열은 상당히 항문이 좁아져 있고 뒤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호소하시는 것은 단단한 변을 갑자기 볼 때 변이 나오면서 찢어지는 증상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 굵고 단단할 경우에는 그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섬유질을 섭취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물을 섭취 많이 한다든지 해서 변을 좀 부드럽게 볼 수 있게 하면은 이 통증과 변을 보고 난 후에 빨갛게 피가 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국소 마취 연고를 사용을 해서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고 좌욕은 모든 항문 질환에서 늘 그러하듯이 이 항문 쪽 괄약근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완화시켜주고 배변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그다음에 항문 쪽 그 점막이라든지 그 안쪽에 있는 부어 있고 염증 있는 걸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에 자욕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근이완 목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괄약근이 상당히 긴장 상태이고 좁아져 있기 때문에 니트로글리세린 연고 같은 것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또는 칼슘 통로 차단제 연고를 사용하면 괄약근 긴장을 이완시켜서 변을 볼 때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고 이 치열이 그 스카티슈 아무는데 좀 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로 외측 내괄약근 절개술이라는 걸 해서 인위적으로 괄약근을 이완시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그리고 만성인 경우에 각각
조금씩 틀려지게 나타나는데, 급성일 경우에는 이렇게 균열만 있지만 만성일 경우에는 점막도 비우하고 피부 꼬리가 생기고 스카, 티슈가 생기기 때문에 고착이 돼서 그냥 변 완화제라든지 연고만 써서는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만성 치료의 경우에는 치열일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선택을 하는데, 대표적인 수술 방법은 측방 내괄약근을 절개를 해서, 이거는 칼로 그냥 하는 거고 수술대에서 직접 확인을 한 다음에 절개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괄약근이 이완이 되면서 변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고 통증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내괄약근을 물론 일부만 절개를 하지만 너무 심하게 절개되면 괄약근에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변실금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정말 심하고 다른 치료 방법을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양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문 주변으로 해서 고름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항문 대변 안에 있는 그 균들이 치상선에 있는 이 항문 샘에 감염을 일으키고 이게 제대로 배출이 안 될 경우에는 주변으로 염증을 퍼뜨려서 그게 배출이 안 되니 고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항문 옆에 생길 수도 있지만 좀 더 멀리 생기는 그런 농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설사를 조절한다든지 청결유지, 피부보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걸로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항생제, 균을 죽이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절개 및 배농을 하게 되는데, 대개 항문 농양은 수술적 치료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항문 주변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은 괄약근 사이, 더 위쪽, 그리고 항문 거금 위쪽으로 해서 직장 옆으로 깊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얕게 위치한 농양의 경우에는 쉽게 절개 및 배농이 되지만 또 깊이 위치한 경우에는 치료가 좀 더 복잡해지고 수술적 방법도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문 주변 농양이 있다가 이게 수술적으로 터뜨려서 배액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배농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잘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이 길이 남아서 누공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치료가 되는데, 배농과 증상 완화가 치료 목표고 장기적 치료로는 치료 배액을 소실하고 변질금 증상 같은 소실 등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일반 환자, 다른 크론병이나 염증성 장 질환을 갖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도 이게 치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흔한 질환이고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쉽게 치료가 되는데, 크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보신 바와 같이 간단한 치료가 아니라 좀 더 길게 깊숙이 위치한 치료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도 어렵고 당장 일반적인 환자에 있어서 치료를 절개해서 수술하는 방법을 쉽게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는 식이나 약물, 좌욕, 샤워, 보호크림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약물 치료는 항생제나 면역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공 절개술이라든지 누공 절제술을 할 수가 있는데, 크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먼 쪽에서 외공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절개술을 적용을 해서는 괄약근 손상이 동반이 되고 그에 따라서 변실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 누공, 외공하고 내공을 연결해서 고름이 배액되고 그 주변으로 섬유화가 있을 수 있게 하는 시톤 수술을 먼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물 치료 방법이나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시톤 프로시저라는 건 실이란 뜻인데 보와 같은 누공에다 실을 연결하는 거고, 그 리프트라는 게 있고 피브린 글루 콜라겐 또는 렉탈 어드밴스 플랩 같은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과 같이 내공과 외공을 연공시켜서 보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고무줄을 연결시켜 놓으면 생활하실 때 그래도 좀 편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공을 연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게 시톤 프로시저라고 그러고요. 직접 안쪽에 있는 이 트랙을 잘라버려서 안쪽에서부터 감염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리프트라고 합니다.
그엔 피브린 글루나 콜라겐 플로우 같은 걸 이용해서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점막을 갖다 당겨서 내공을 막아버리는 레타 어드밴스 플랩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보이드 티슈 스템셀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누공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요즘에 큐피스템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 제품도 있고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본인의 복부에 있는 지방을 채취를 해서 이걸로 줄기세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직접 치료에 있는 누공에 주입을 하게 되면 그게 일반적으로 상처가 아문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아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새 이런 줄기세포 치료법을 크론병 환자에서 누공이 있을 경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방을 추출하고 줄기세포를 아이솔레이션 한 다음에 배양을 하고 이것을 나중에 제품화 시킨 다음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고요. 큐피스템이라고 스템셀인데 이건 오토로그로스로 해서 자가 세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복부에 있는 지방을 채취해서 그걸로 스템셀을 만드는 거고, 이거 말고도 오토제닉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종 줄기세포, 자기 게 아니지만 다른 사람 거를 사는 그런 제품화된 것도 나와 있긴 합니다. 방법을 하게 되면 일단은 누공의 길이를 확인을 하고 그쪽에 지저분한 조직이 있으면 줄기세포가 잘 착상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그거를 다 긁어내고 최대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줄기세포를 집어넣은 다음에 바깥의 외공은 보시는 바와 같이 피브린 글루라고 이 접착제, 우리 인간의 사람에서 쓸 수 있는 접착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시술해드렸던 부위입니다. 36세 남자분이었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외공이 2개 정도 있었고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 절제술이나 절개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괄약근 손상이 너무 심해서 우선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하고 바깥쪽을 연결한 시톤법으로 먼저 배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염증이 가라앉은 상태가 되면 우리가 시술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길이를 저희가 먼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취를 한 다음에 정확히 그 치료의 위치가 어떻고 그 길이하고 그 직경이 어떤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방세포를 추출한 다음에 어느 정도 양의 줄기세포를 배양을 할지 확인을 합니다. 하고 나서 이 줄기세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공 바깥을 통해서 주입을 합니다. 그 전에 안쪽 내공에서부터 균이 계속 침범을 하게 되면 또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내공은 우리가 봉합사를 이용해서 균이 침범하지 못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번의 꿰매서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주입을 하고 이건 피브린 글루를 통해서 이렇게 막아주게 되면 시술이 끝나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쪽 측면 쪽에도 있었고 뒤쪽에도 있어서 상당히 복잡 치료였는데 3군데를 다 시행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6일째 보시면 거의 상처가 아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15일째 2주 지나서도, 그리고 이거는 한 달째입니다. 그리고 2달째는 보시면 상당히 안 좋았던 치료 상태였는데 많이 회복이 되고 상처가 아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3달째 돼서 사진을 찍었던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은 일견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보험에서 크론 환자분들의 항문 질환이 있을 경우는 보험에서 재정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10% 정도만 내셔도 되지만 그래도 비용이 아무래도 만만치 않고 성공률은 한 80% 정도 됩니다. 제 경험에서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흔하게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선은 보존적 치료를 아까 좌욕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손쉽게 댁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 가려움증 증상도 완화시키고 청결 유지하고 배농 배액도 도와주고
혈액순환 증가로 조직의 회복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촉진시켜주게 됩니다. 좌욕기는 너무 뜨겁지 않은 물, 보통 40도 이하입니다. 보통 아기 그 목욕물 정도라고 그러는데 한 5에서 10분 정도 하면 되고요. 욕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엉덩이가 잠길 정도로 하시면 되고, 샤워기는 너무 세지 않은 적당한 수압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비데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위생 문제 등을 해서 좀 잘 하셔야 되고 적당한 수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정으로 해서 세게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 수압이 너무 세기 때문에 거기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그냥 비데 정도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얕은 수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야에서 할 수도 있는데 항문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쭈그랑기 때문에 힘드세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방법을 이렇게 추천은 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서시고 엉거주춤 자세에서 샤워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욕조에서도 그냥 반신욕 하는 정도로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 가급적이면 너무 죽어려지 않는 자세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식이 조절은 급성기 설사역풍 복통이 심할 때 부드러운 죽이나 미음 형태로 식사를 하시고 거친 야채류는 주의하시고 저섬유 소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방 함량 적은 단백질 반찬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식이나 영양 보충료를 섭취해 부족한 칼로리를 보충하시는 게 좋고, 치료상 금식이 필요하거나 식사량이 지속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경정맥 영양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말 이제 어려울 경우가 되겠지만요. 그다음에 안정기 때는 매끼 일정량 섭취하고 생선류를 주 2, 3회, 매 식사에 두부나 생선, 살코, 계란 등 단백질 반찬 섭취하는 게 좋고, 부드러운 채소나 과일류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요플레 등과 같은 유제품을 섭취해 칼슘을 보충하는 게 좋고요. 탈수와 변비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학문 연고는 국소마취 연고 리도케인이라고 해서 레반 연고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하루 한두 번 사용하시게 되면 통증 완화에 상당히 좋고요. 근이완 연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니트로글레스나 칼슘 척류 차단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자주 할 수는 없고 하루 두세 번 정도 사용하는 게 좋고, 변을 자주 보고 하다 보면 피부가 너무 헌다든지 얇아지고 염증이 생겨 아프신데 피부 보호한 거는 꼭 하나 정도씩 두시고 상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